네, 안녕하십니까. MJ입니다. 이번 강의는 WinCC V25 8강 WinCC 이벤트 작성 두 번째 편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 WinCC 첫 번째 이벤트 시간에 그 이벤트가 발동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조건이 발동이 됐을 때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지, 그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HMI 8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8편 이벤트 2편째입니다. 프로젝트 뷰로 들어가서 Add New Device HMI에서 컴포트 패널 12인치 12인치로 해서 아무거나 그냥 하나 만들겠습니다. OK 눌러서 기다리면 이제 위자드가 뜨겠죠. 위자드가 뜨면 PLC는 없으니까 일단 패스하고 기본 설정은 남아있는 대로 그대로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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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시 해서 기본적인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저번 시간에 이미 이벤트에 대한 그 동작 조건에 대해서는 한번 다 배워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실질적인 동작되는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제일 간단하게는 요 버튼으로 해보겠게요. 버튼을 일단 하나 꺼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의 프로퍼티에서 이벤트로 들어가서 클릭으로 한번 해볼게요. 클릭, 뉴 펑션.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이제 릴리즈로 하겠습니다. 릴리즈로. 보통 릴리즈를 많이 쓰거든요. 릴리즈에서 add 펑션 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이 이벤트의 그 발동되는 이벤트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 실제로 이제 이벤트는 요 해당 이벤트가 이 부분을 이벤트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펑션이죠. 실제로 일어나는 이벤트 펑션을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실제로 눌러보시면은 종류가 엄청 많아요. 레시피, 스크린, 세팅,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로 이 펑션들 중에서 사용하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짤막하게 해드렸었는데 정말 실제로는 이 많은 이벤트 중에서 제대로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부터 한번 써볼게요. 사용하실 수 있는. 제일 먼저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어떤 작업이냐면 HMI 화면에서 만들면 기능적인 것을 먼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초보자분들이고 기능적인 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몇 장의 화면을 만들 거고 어떻게 이 화면이 넘어갈 건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도화지를 깔아놓고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화지를 몇 장을 깔 거고 어떤 게 1번 화면이고 어떤 게 2번 화면이고 어떨 때 어떤 걸 누르면 1번에서 2번으로 갈 건지 3번으로 갈 건지 아니면 5번을 열 건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큰 그림 도화지를 깔아 놓는데 몇 장을 깔 거고 어떻게 움직일 건가 요게 가장 기본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의 이동 또는 화면을 불러오는 기능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버튼 저희가 위자드로부터 만들어졌던 이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은 사실은 이 릴리즈 이벤트 버튼에 액티베이트 스크린이라고 하는 펑션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하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바로 요 놈이 하나의 힌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화면을 여는 또는 화면을 이동하는 그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Add New 스크린으로 들어가서 스크린 1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무 내용도 없는 그냥 빈 화면이죠. 근데 루트 스크린 요 왼쪽에 보시면 요 초록 색깔로 무슨 재생 버튼 같이로 생긴 게 있죠.
요게 이제 디폴트 가장 최초의 화면이 열렸을 때 보이는 화면이란 뜻이에요. 요 화면을 먼저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요 놈을 릴리즈 했을 때 액티베이트 스크린, 즉 화면을 여는 것 펑션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로 가보시면은 펑션 중에 스크린이라고 하는 분류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스크린과 관련된 모든 펑션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액티베이트 프리비어스 스크린, 뭐 액티베이트 스크린 바이 넘버 뭐 이렇게 돼 있죠. 요 세 개, 그 다음에 요 세 개까지 같이 해서 총 6개 스크린 기능을 한번 볼게요. 먼저 그냥 액티베이트 스크린 하나 만들게요. 그럼 요 놈은 액티베이트 스크린 네임은 무엇입니까? 액티베이트 스크린이란 펑션은 해당 펑션을 켜는 거예요. 이 오젝트 넘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요 액티베이트 넘버, 네임 넘버래.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스크린 1이라고 이렇게 등록만 해두시면은 요거를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시뮬레이션을 하실 때 한 가지 봐주셔야 되는 거는 요 스크린이라는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화면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부분부터 보여요. 이게 뭔 말이냐면 실제로 화면 켰을 때 처음 보이는 화면이 보인다는 거죠. 이 화면에서 조금 작네요. 이렇게 해서 사이즈 맞추고 요걸 누르면 아무것도 없는 이 회색 빈 화면으로 이동하겠죠. 제가 만들어 놨었던 요 화면으로 이동하는 거 봤습니다. 이게 액티베이트 스크린. 적어 놓을게요. 액티베이트 스크린이라고 만들었어요.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하나 붙여넣겠습니다. 요 놈은 액티베이트 스크린 말고 다른 걸로 만들어 봅시다. 요 프리비우스 스크린 요 놈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액티베이트 프리비우스 스크린 이렇게 엔터 쳐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죠. 이건 뭐지? 이걸 컨트롤 Z를 해가지고 스크린 1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놈을 붙여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지워버리고 다시 스크린을 시뮬레이션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스크린 하면 액티베이트 스크린을 누르면 스크린 1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요 프리비우스 스크린은 이전 당신이 눌러서 온 그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액티베이트 스크린, 액티베이트 프리비우스 스크린 이렇게 해서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가라. 해당 선택한 화면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메인 화면에서 어떤 화면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잘못해서 뒤로라고 돌아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보창에서 뒤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어떤 화면에서 왔는지는 모르잖아요, 잘.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뭐 주로 데이터만 보여주는 창이라던가 셋업하는 창 같은 곳으로 들어갔다가 설정을 마치고 뒤로 눌러서 아까 이전 페이지로 되돌아가는 거죠. 물론 액티베이트 스크린이라는 걸 이용해서 홈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요. 홈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뭐 액티베이트 스크린 하나 똑같이 복사해서 뭐 메인 페이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일 이 요놈을 눌러서 홈이라고 하는 이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면 요놈을 복사해 놓고 다른 데다가 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홈을 누르면 이렇게 홈으로 이동하고 그다음 제가 만들었던 스크린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가고 이건 뒤로 가고 여기서도 홈을 누르면 홈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화면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화면끼리의 이동을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요 펑션들이 바로 요 스크린이라고 하는 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요 스크린이라고 하는 요 6개 요놈들입니다. 그럼 요 스크린 바이 넘버 요놈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요 스크린 넘버를 달래요. 스크린 넘버. 스크린 넘버 눌러보시면 스크린 넘버가 여기 태그 스크린 넘버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요걸 갖다 쓰면 되겠네 하면서 쓰시죠. 근데 제가 그 이벤트 편 제일 처음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화면에 바탕화면 쪽을 클릭하고 이벤트를 보시면 로드라고 해서 지멘스에서 최초로 만들 때부터 이 펑션을 삽입해 놓는다고 했어요. 이벤트 자체를. 그때 나오는 게 태그 스크린 넘버라는 건데 set 태그를 이용해서 스크린 넘버에 1을 넣었어요. 이 화면은. 그럼 다른 데도 가볼게요. 이 디퍼런스 잡 요런 쪽으로 가보니까 요 놈은 2번이에요. 그럼 홈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스크린 1 가볼게요. 스크린 1 클릭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위자르를 통해서 만든 바탕화면에는 이 로드라고 하는 펑션이 자동으로 삽입이 됩니다. 그런 곳이 있었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위자드를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요걸 저장을 하고 하나를 또 새로 만들게요. 아무거나. 위자드에서 저희가 그냥 패스 하던 과정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걸 자동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한 곳이 있어요. 넥스트하고 넥스트 하실 때 바로 요 페이지입니다. 요 페이지에서 이렇게 페이지를 늘려서 스크린 넘버를 계속 주게 되면은 이 안에는 자동으로 스크린이 삽입됩니다. 지금 제가 엄청 여러 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스크린 0번에 보면 스크린 넘버 2, 5번, 6번, 7번 이런 식으로 스크린이 자동으로 함수가 입력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크린을 자동으로 할당하는 기능을 활용하고 싶으시면은 반드시 초반에 이미 도화지에 대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돼 있고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들면은 저기에 있는 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스크린 1에다가 로드 부분에다가 뭐 set 태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요 태그 스크린 넘버에다가 뭐 10 이런 식으로 로드를 할 때 이 화면이 열릴 때 set 태그를 이용해서 10이라는 값을 넣어 달라 라는 식으로 로드를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다 전 화면이 이게 다 준비가 됐다면 그때에는 바로 요거 스크린 바이 넘버라는 기능이 동작을 할 겁니다. 제가 10이라고 넣었어요. 오브젝트 넘버가 10번이다. set 스크린 set 스크린 넘버로 이게 네, 뭐 바로 할 수 있겠죠. 이 오브젝트 넘버가 이게 아닐 텐데 잠시만요. 한번 해볼게요. 반응이 없죠. 제가 지금 착각했네요. 오브젝트 넘버는 상관없거든요. 오브젝트는 0이고 이 태그 스크린 넘버에 들어가 있는 번호로 이동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다가 set 태그를 여기다 넣어 놓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제가 10이라고 입력하고 이걸 누르면 10번으로 가야 되거든요. 스크린 넘버 10번 입력이 안 됐다. 정리를 좀 해보면은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가서 제가 0번이라고 입력을 하고 액티베이트 스크린 하면 반응 없고 1이라고 입력하면은 반응 없고 2라고 하면은 요게 2번 페이지
다시 되돌아가서 3번. 지금 이게 1번 페이지예요. 그래서 3번 페이지를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4번이라고 입력하면 4번 페이지. 조금 이상하죠? 다시 한번 잘 볼게요. 요 프로퍼티로 가서 제너럴 맨 첫 번째 보면 이게 1번 넘버입니다. 그 다음 요게 2번 넘버, 백 이렇게 적혀 있는 게 2번 넘버, 홈은 4번이고 스크린 1번이 3번이에요. 이 루트 스크린이라는 데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로드할 때 1번을 넣어주니까 얘가 1이고 얘가 1번이죠. 1번 페이지. 그래서 4번 페이지가 아까 비어 있었던 페이지. 액티베이트 하면 이 비어 있는 4번 페이지로 가고 루트 스크린이 1번 페이지고 2번이 아까 백 적혀 있던 페이지죠. 누르면 2번 페이지로. 이런 식으로 페이지 이동이 가능해지게 하는 게 이제 이 바이 스크린, 바이 넘버, 이 액티베이트 스크린 바이 넘버 요 기능인데 요 오브젝트 넘버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그룹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를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스크린 태그 스크린 넘버라고 하는 요 값에다가 그 모든 값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요 놈, 요 프로퍼티에서 제너럴 들어가서 페이지에서 나오는 요 넘버, 이 제너럴한 요 화면의 넘버, 요 번호를 찾아서 가는 기능이 액티베이트 스크린 바이 넘버라고 하는 그 펑션입니다. 요 놈. 주로 요 태그 스크린 넘버라고 하는 요 놈을 이용해서 하는데 꼭 요거 안 써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쓰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 해당 값을 읽어서 그 번호를 향해서 가는 기능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써도 되고요. PC에서도 이 값을 줄 수도 있을 거고 어디에서도 값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PC에서 만약 알람 창을 띄워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알람 창 넘버를 올리고 이 그 알람 마크를 만들면 사람이 알람 마크를 클릭하면 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또는 필요할 경우에서는 내가 원하는 버튼 번호를 입력해 놓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 해 놓고 바로 갈 수도 있게 쓸 수도 있고 거꾸로 어떤 상황일 때 이 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가서 이 버튼만 누르면 그 화면으로 자동으로 가게 하는 기능들을 만들 수 있어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요거는 활용성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다 라는 개념하고는 프리비우스하고는 좀 다르죠. 요거는 상시적으로 한 버튼에 어떤 화면으로 갈지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요 바이 넘버 기능이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트 스크린 자체는 하나의 특정한 하나의 스크린을 향해서만 가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액티베이트 스크린은 그냥 하나의 지정된 화면으로 이동하는 거고 프리비우스는 거꾸로 가는 거고 바이 넘버는 이 버튼은 하나지만 이 버튼이 어느 번호로 갈지는 내가 정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요 세 가지의 스크린 액티베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요 세 개를 보시면 이제 화면 이동에 대한 기능은 이해하셨어요. 근데 6가지였죠. 아직 3개가 더 남았죠. 그럼 그 3개는 또 뭐냐? 그러면 또 화면 넘어가기 기승 해서 요 버튼을 하나 더 복사해 가지고 팝업이 철자가 맞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크린으로 들어가서 팝업 쇼 팝업 스크린이라는 겁니다. 쇼 팝업 스크린을 클릭하니까 뭐 종류가 엄청 많아요. 디스플레이 모드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뭐 애니메이션 스피드도 있고 뭐 다양한데 이거는 먼저 요 놈을 잘 클릭해 보시면 바로 아시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화면이 하나도 없네.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팝업 스크린이라고 해서 스크린을 따로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디서 만드냐? 이 스크린 매니지먼트에 가보시면 팝업 스크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만들게요. 팝업 스크린 크기는 쬐끄만하죠. 프로퍼티 들어가 보시면은 요 크기를 결정하실 수 있어요. 보통 한 50단위로 끊어서 만드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250짜리로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서
팟업을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고 싶으니까 이벤트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해볼게요. 자, 스크린에서 우리가 팟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X 코디네이트 맞나요? 코디네이트? 코디네이트 맞는 것 같은데. 요 놈이 뭐냐면은 X 팟업이 열릴 X축 좌표, 팟업이 열릴 Y축 좌표, 디스플레이 모드 요 두 개는 팟업이 열릴 위치입니다. 그럼 요 상태로 한번 볼게요. 디스플레이 모드는 토글이고 애니메이션은 없었고 애니메이션이 없는데 이 속도는 의미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팟업 눌렀다 떼면 뭐가 생겼네요? 지금 계속 살아있죠? 팟업이 열렸어요 하나가. 근데 팟업이 눌렀다 뗐는데 있다. 토글이라고 아까 했었죠? 토글이 무슨 뜻이죠? 한 번 신호가 주면 한 번 살아있고 한 번 더 신호를 주면 꺼진다 라는 거죠. 신호를 주면 켜지고 한 번 더 신호를 주면 꺼진다. 토글은 이런 의미군. 해서 프로퍼티 이벤트 가서 토글을 클릭해 보시면 온, 오프가 또 따로 있어요. 토글은 하나의 버튼으로 한 번 신호 주면 켜지고 한 번 더 신호 주면 꺼지는 게 토글. 온, 오프를 따로 만들어 놓는다. 그럼 요 놈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요 놈은 디스플레이 온이고 얘는 오프로 바꾸고 오프 이렇게 해놓고 아까 좌표를 보니까 00이어서 구석에 생겼죠? 그러면 이번에는 250, 250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250, 250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온, 그 다음 얘는 오프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프레스로 해볼게요. 릴리즈는 약간 구동적 오류가 있어서 프레스로 다 변경을 해놓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를 누르면 생기고 얘를 누르면 꺼지고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고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고 이렇게 되죠. 팟업의 X, Y축 좌표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모드는 키고 끄는 버튼을 따로 줄 건지 한 버튼으로 키고 끌 건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 애니메이션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레프트, 탑, 라이트 버튼. 그러니까 탑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버튼으로 나가간다. 속도는 뭐 미디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위로 쭉 위에서 쭉 한 번 더 누르면 아래로 쭉 이런 게 또 되는구나 하는 거죠. 요게 바로 팟업. 근데 이 팟업 지금 보시는데 일부 분들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팟업이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왜 팟업이 없어요? 팟업이 있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HMI 완전 초반에 제가 컴포트 패널하고 베이직 패널 이야기할 때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베이직 패널과 컴포트 패널의 차이가 뭐다라고 제가 말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슬라이드 기능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기능적 한계가 있다 했습니다. 방금 봤던 팟업 기능이나 슬라이드 기능들은 컴포트 패널에서만 됩니다. 베이직 패널에서는 슬라이딩 기능이 안 돼요. 일부 베이직 패널에는 아예 팟업이라는 기능 자체도 없고요. 그거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데 난 팟업이 없는데요. 슬라이드 이런 거 안 되는데요. 네, 안 될 거예요. 하드웨어적 한계가 있어서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 못 만든 거죠, 그때는. 지금은 만들 수 있는 컴포트 패널 같은 거. 그래서 아예 슬라이드도 컴포트 패널에만 있죠. 게이지 같은 거. 그래서 요 팟업, 쇼 팟업 기능 요 놈을 이용해서 보여주고 지운다. 그럼 팟업 기능 이건 뭐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요 팟업 끄는 팟업을 제가 팟업에다가 넣어 볼게요. 예를 들면 경고창이죠. 오케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해당 기능을 실행을 하고 오케이, 예스 하면 된다. 방금 같은 팝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서든 다 띄울 수 있는 기능이에요. 어느 경우에서든.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다 넣어놓은 이 이벤트를 잘 활용하면은 뭐 팝업 띄워가지고 사용하는 것 굉장히 편하죠. 윈도우에서 뭐 문제 생기거나 아니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종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적용하시겠습니까? 이런 창을 다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하나씩 팝업만 불러대 가지고 그냥 적용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화면에 다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팝업 창이 없을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다가 오케이 이렇게 적어 놓고 오케이 이렇게 적어 놓고 여기다가 이 스위치를 이렇게 붙여 놓고 요 세 개가 안 보이도록 했어요.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이 비저블로 특정 물음 또는 비트가 살았을 때만 보였다가 비트가 사라지면 사라지게 하는. 그래서 한 화면에 막 이 창 막 한 30개, 20개 막 깔아놓거든요. 깔아놓고 보이고 안 보이고를 이용해서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그 기법이 바로 이 레이아웃이라는 거예요, 레이아웃. 지금 이 0번 레이아웃이죠. 0번 레이아웃 안 보이게 하면은, 지금 0번을 수정 중이라서 이게 안 되는데, 요 놈을 뭐 1번 레이아웃, 이렇게 옮겨놓고, 얘랑 얘죠. 요 세 개를 잘라내게 해가지고, 요 세 개를 여기다가 잘 안 되네요. 요 세 개를 이렇게 레이아웃 2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잘 안 되네요. 이 레이어 때문인데 이렇게 옮겨 놓고 요 세 개 잘라 가지고 뭐 어쨌든 뭐 이 레이어를 이용해서 했었어요. 이렇게 뭐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0번을 이렇게 지우면 안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레이어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아마 다음 제가 알려드릴 강의가 바로 이 레이어 강의인데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때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이 세팅이 안 돼 있어서 그런가 잘 안 움직여지네요. 요 놈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져 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죠. 이렇게 필요할 때는 이렇게 이 창이 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창이 없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 레이어가 툭툭 없어지면서 창을 2개, 3개, 5개 막 한 30, 40개씩 막 쌓아가지고 층을 만들어서 눈속임을 하는 거죠. 눈속임을. 근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졌어요. 이 만드시는 분들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팝업 창은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팝업 창을 만들게 된 거죠.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싶어서 만들게 된 거죠. 그게 쇼 팝업 스크린. 그 다음 이번에는 프레스에서 쇼 팝업 스크린 말고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쇼 팝업 스크린 사이저블. 요놈 같은 경우에는 딱 보셔도 아까 쇼 팝업하고 느낌이 똑같죠. 이런 느낌인데 뭔가 하나 다른 게 윗, 높이랑 너비가 있는 거죠.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200 우리가 250짜리 만들었잖아요. 100 이렇게 해서 팝업 스크린은 아까 있었던 요 놈으로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이번엔 또 뭘까? 클릭. 이번에는
쪼그라들어서 제가 만들었던 100 곱하기 100 사이즈로 뭔가 나왔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겠죠. 이거 뭔지도 모르겠고 이건 뭐야 이런 느낌인데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지금 제가 1200짜리 터치패널을 만들었죠. 근데 이거 쓰다가 한 공용으로 잘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뭐 업체에서 뭐 사장님 지시로 한 900짜리로 해서 소형 HMI, 소형 장비가 나가게 만들어진 거죠. 신제품, 소형 신제품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요 HMI를 그대로 갖다 쓰고 싶은데 약간 좀 화면이 작아지면서 이 화면에 안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유, 도저히 방법이 없네. 팟업 사이즈를 줄이자. 그래서 팟업 사이즈를 줄이는 기능을 만든 겁니다. 팟업 사이즈를 줄이는, 내가 설정한 사이즈로 변경하는 기능이 생긴 거죠. 그 외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방금도 보셨듯이 뭐 잘려나가고 쪼그라들어서 이게 쓸모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팟업 창을 새로 만드는 게 낫겠죠. 이 기능은 조금 애매한 기능입니다. 사이즈업을, 그러니까 팟업을 보이게 하는데 크기를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뭐 다른 버튼에 겹치게 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요놈을 이용해서 좀 작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작게 만들었다가는 그냥 다 깨지겠죠. 이게 쓸모가 없어요. 실제로 뭐 그냥 팟업 창을 새로 만드세요.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냥 팟업 창 하나 새로 만들면 되지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뭐 물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미 엄청난 양의 HMI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사이즈만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저걸 쓰는 게 맞죠. 사이저블, 쇼 팟업 스크린 사이저블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거 슬라이드 스크린입니다. 슬라이드 스크린이라. 쇼 슬라이드 스크린. 눌러보시면은 이건 또 팟업이랑은 또 다르죠.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데 이번에는 바로 요 스크린 매니지먼트 아래에 보면 슬라이드 인 스크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위에 거, 밑에 거이네요. 밑에서 위로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이게 도대체 뭘까? 대충 그림을 만들어서 우리 루트 스크린에서 사이클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뭐가 뭐 알람이 보보복 뜨네요. 한번 가볼게요. 슬라이드 스크린에 뭘 넣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놈을 밑에서 위로 하나 넣어놓고 그러니까 뭐라 뜨네요. 이거를 쓸 수 없다는 뜻인 거죠. 다시 밑에서 위로 버튼. 지금은 쓸 수가 없다고 뜨는데 요게 화면 설정에서 이거 만든 거를 설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요 놈이 여기 있다. 올 쇼 핸들. 올 쇼 핸들. 이거 하이드로 해놓으면 되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원래 바닥에 그걸 제가 해놔서 밑에서는 안 되는구나. 좌에서 우로 할게요. 좌에서 우. 좌에서 우를 만들어 놓고 여기 활성화가 안 되네요. 여기 처음 프로젝트 만들 때부터 원래 저거 해줘야 되는데 저거를 안 해놨더니 그 연결이 깨져 있나 보네요.
옛날부터 이게 이야기가 좀 많았었거든요. 이게 기능을 쓴다 안 쓴다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은 막 그 불편하시다고 지워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렇다고 또 어떨 때는 또 이거 또 만들어 달라는 분도 계셨고. 일단 요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필요가 별로 없는 기능이라서 결론적으로는 이 좌에서 우로 열리는 기능, 요놈을 사용하는 건데, 요 핸들이 지금 안 보여서 그런 건데, 항상 보이게 해서 하면은 원래 여기 뭐가 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안 뜨는 거죠. 활성화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Enable. 다시 해볼게요. 여기 원래 이렇게 활성화를 하면은 여기 이렇게 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은 아까 만들었던 창이 이렇게 도움 말창 같은 게 열립니다. 요놈 가지고 그 메인터넌스 모드라고 해가지고 필요할 때 그 사용하는 그 특정 조건이 활성화됐을 때 보이게 하는 걸 이용하면은 요놈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놈 가지고 뭐 특정한 메인터넌스 기능, 키고 끄는 PLC에서 또는 뭐 NCT 프로그램으로 키고 끄는 그다음에 값을 넣는 기능을 쓸 수 있어요. 물론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만드는 거죠. 요놈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요놈을 이제 하나 활성화했으니까 이제 아마 될 겁니다. 프로퍼티 이벤트에서 프레스에서 슬라이드 스크린 해서 왼쪽 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되죠. 모니터링 들어가서 이거 누르면 이렇게 보입니다.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놈을 이용해서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메인터넌스 모드 아니면 조작 패널, 그러니까 필요한 조작 패널을 계속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상태를 잠깐씩 볼 수 있는 뭐 상태 확인 창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입력 창 만들 수 있고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단지 이제 조금 어르신들이나 좀 그 현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이런 거 엄청 싫어해요. 아예 그냥 한눈에 다 보면 좋은 거 아니냐면서 이제 뭐 얘기하는데, 기능별로 모아놓는 게 좋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한눈에 다 보이는 게 좋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드리면 돼요. 근데 물론 그렇게 말하면 또 그분한테 물어보겠죠.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하면 얍살하게, 깔끔하게, 뭐 판타스틱하게, 뭐 알아서 해주세요. 뭐 다양하죠. 이거 만드는 건 그냥 만들면 돼요. 솔직히 원하는 대로 만들어 달라 하면 끝이 없어요. 뭐 A 만들어 달라 해서 A 만들면 이게 아닌데 해서 B 만들면 이것도 아닌데 C 만들면 아까 A가 더 나은 것 같다 하면 A 가면 또 D 다시 A, B, C, D, E, F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다시 A, B, C, D 다시 A, B, C 이 무한 반복이에요. 이 디자인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 기능적인 것만 다 구현하면 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화면을 이용하는 기술, 이벤트에서 화면을 이용하는 기술은 다 보셨어요. 스크린은 다 보셨어요. 스크린 다 보셨어요. 그 다음으로 봐야 될 중요한 것은 에디트 비트입니다. 에디트 비트.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 화면 버튼을 굳이 누르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에디트 비트 같은 경우에는 태그가 중요합니다. 태그 관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태그를 만들어 놓고 커넥션을 미리 만들어 놨다면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지금 PLC가 뭐 별도로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트 1번 이라고 만들어 놓고 드래그 쭉 해가지고 8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놈은 불리언 타입으로 불리언 타입이 뭔가요? 비트란 뜻이죠. 키고 끄는
복사쭉 네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미리 만들어 놓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에디트 비트. 에디트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PLC에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정확하게는 HMI에 있는 태그에다가 값을 넣고 태그에 있는 그 값이 커넥션을 이용해서 PLC DB 또는 메모리 비트로 넘겨지는 거예요. PLC에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HMI에 들어있는 태그에 값을 넣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태그가 커넥션으로 인해 PLC에 있는 특정 DB 또는 메모리 비트에 커넥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연동돼서 값이 던져지는 거예요. 이걸 꼭 이해를 해놓은 상태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에디트 비트. 그 비트 종류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에디트 비트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뭐 실제로 다 쓰지는 않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인버트 비트. 자, 인버트 비트. 인버트 비트에서 비트 1번을 넣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램프 하나 만들어 놓고 애니메이션 어빌리어블 이용해서 비트 1번 비트 1번 이용해서 얘가 1이면 보여라 라고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 해봅시다.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고 누르면 켜지고 무한 반복이죠. 누르면 꺼지고 누르면 켜지고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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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다. 인버트 비트입니다. 한 번 누르면 0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1 되고 1과 0이 인버트 되는 거죠. 1, 0, 1, 0 해서 인버트. 인버트 비트는 선택되어 있는 비트를 키고 끄는 것.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거죠. 바꾸는 거. 1과 0으로 바꾸는 겁니다. 인버트 비트는 비트를 1과 0으로 바꾸는 것. 요거를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요 저놈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요 놈만 바꿔서 자, 이놈은 인버트 비트 말고 다른 걸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인버트 비트 인 태그 라고 돼 있어요. 뭐 엄청 설명이 길죠. 인버트 비트 인 더 스페시픽 태그 한번 해봅시다. 눌러서 쭉쭉 올라가는데 요 놈은 인트 단위로만 되는구나 해서 에디트 해가지고 뉴 하나 만들죠. HMI 태그 이렇게 해서 OK 만들고 H 태그 1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또 눌러보니까 여기 또 태그 비트가 0이고 여기는 태그네. 이 해당 태그 값을 주는 건가 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요놈을 1이고 요놈은 1로 주자. 1 이렇게 주고 요놈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가지고 이번엔 요 애니메이션은 비트 1 말고 아까 제가 만들었던 HMI 태그 1이 1일 때 켜져라 라고 해서 모니터링 누르면 1 누르면 0 1 0 뭔가 아니죠. 누를 때마다 된다. 누르면 0 누르면 껐다 이것도 누르니까 또 요게 돼. 이게 뭐지? 하고 다시 보는 겁니다. 이벤트 프레스 들어가서 요 비트 0이고 얘는 1이죠. 이게 뭔 말이냐? 자, 인버트 비트 인 태그 해당 태그의 상황에 따라서 인버트 하시오. 자, 지금 얘는 해당 태그, 정확하게는 요 태그죠. 이 태그 값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이용해서 해당 태그 값을 읽어봅시다. 이렇게만 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해서 보면서 값을 이용해서 해봅시다. 현재 값은 0입니다. 얘가 비트 0이었죠. 그때 누르면 컨버팅이 되고 지금 1이죠. 이때 이걸 누르면 1313 이러죠. 지금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러면서 다시 요놈 0에서 누르면 안 바뀌죠. 2가 되고 있죠. 0, 2, 0, 2, 0, 2. 여기서는 1, 0, 1, 0, 1, 0, 2, 0, 2, 0, 2, 0. 그러면은 하나 더. 이번에는 요놈에다가 2라고 넣어볼게요. 2. 그 다음 모니터링 0, 1, 0, 1, 2, 0, 2, 0. 요놈은 4, 0, 4, 0. 뭔가 감이 오지 않으세요? 다음 거 해볼게요. 다음은 몇일까요?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벌써 깨달았겠죠. 다음 값 8일 겁니다. 8, 0, 8, 0. 왜요? 자, 요놈 보는 방법을 변수 데시멀 타입이 아닌 바이너리로 보겠습니다. 바이너리로 다시 볼게요. 1, 2, 3, 4. 자, 이해되셨나요? 1, 2, 3, 4. 근데 요 놈은 1, 0, 1, 0. 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요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invert in 태그는 어떤 비트 번호에 있는 비트 자리수에 있는 비트를 1과 0으로 바꾸는 겁니다. 비트 자리수를 바꾸는 것. 특정 자리수를 1과 0으로 변경시켜 주는 거고, 요놈 같은 경우에는 한 비트만 바꾸는 거, 해당 태그 값의 비트를 바꾸는 것. 요 두 개의 차이입니다. 인버트 비트와 인버트 비트 인 태그. 요 두 개의 차이예요. 그럼 리셋 비트와 리셋 비트 인 태그. 이제 눈치도 있으시니까 바로 아시겠죠? 리셋 비트. 이거 누르면 해당 비트가 꺼지겠죠. 제가 요 놈을 지우지 말고 인버트 빈틴 태그에다가 비트 1번으로 넣어 놓고요. 요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서 요 놈에다가 리셋 비트 해서 HMI 태그를 넣고 비트 1번 넣고 그다음 요 놈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요 놈에다가 리셋 비트인 태그 넣고 HMI 태그에 1번 비트라고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실 겁니다. 이제 눈치로 하시겠죠. 얘는 셋 인버트 됐고 얘는 리셋 인버트 되고 리셋. 그럼 요놈 첫 번째 거 살면 얘 누르면 첫 번째 게 꺼지겠죠. 요놈 여기 0번째 1번째네요. 1번 지워지겠죠. 어떤 기능인지 아시겠죠? 인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너리에 있는 비트 번호 주소를 하나 골라서 인버트 시키는 것. 그 다음에 그냥 비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 비트를 인버트 하거나 리셋 하거나 하는 기능인 겁니다. 그래서 요놈 프로퍼티 들어가서 이벤트 프레스 들어가 가지고 이 이벤트 설정에서 인버트 비트 인 태그, 리셋 비트 인 태그 하면 이해되시고 셋 비트 뻔하죠. 한 비트를 살리는 거. 이게 비트죠. 비트 1번을 살리는 거. 요놈은 살리기만 하겠죠. 얘놈은 지우기만 하는 거. set, reset, invert. 요 세 가지 조합입니다. 그래서 요놈까지 해서 set bit in 태그까지 하면 뻔하죠. 그럼 나머지 요 두 개. set bit while key pressed랑 shift and mask. 요 두 가지가 나왔는데 요것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set bit while key press. 요놈. 비트가 적혀 있으니까 HMI 태그로 해서 가겠습니다. 비트 0번이네요. 그래서 모니터링.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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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누르고 있으면 켜져 있고 떼면 꺼지고. 누르고 있으면 켜지고 떼면 꺼지고. 한눈에 아시겠죠? 실제로 버튼으로서의 기능. set bit while key pressed. 특정 키가 프레스가 되면 또는 그 이벤트가 활성화되면 set bit, 그 비트 번호가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다음 거. 그 다음 shift and mask. shift and mask. 소스 태그를 시프트 시켜라 라는 기능인데 이거는 쓰기 좀 복잡합니다. 이 기능들이 왜 있냐면 알람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트나 뭐 워드 단위로 봤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한 번에 옮긴다던가 움직여서 값을 변형해서 받기 위한 건데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다른 걸로도 충분히 만들고도 남기 때문에 굳이 이런 기능까지 시프트 기능까지 쓸지는 저도 사실 의문이네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시프트, 소스 태그를 타겟 태그도 시프트 해서 집어넣어 주세요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3 넣고 소스 태그는 우리가 HMI 1번으로 하고 두 번째는 new 해서 태그 2로 만들게요. 태그 2로 해서 이게 1번이잖아요. 2번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해보시면은 1000이라고 입력해놓고 클릭을 하면 이동한 값이 나오는데 지금 시프트 방향도 안 나오고 8자리로 늘려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누르면 값이 안 바뀌네요. 마스크 때문인가 보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값이 안 되네요. 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저도 이거 안 쓴 지 좀 오래돼가지고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이사이칠 0942가 0H 09AE 0B 0000에 010 9가 됩니다. 네. 요거는 넘어간 시프트 기능인데 몇 칸을 이동시키는 기능인데
요 값을 잘 넣으면 아마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 안 쓴 지 좀 오래돼가지고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요 놈은 시프트 시키는 기능입니다. 뭐 실제로 시프트 시키는 기능을 HMI에서 할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요 놈은 넘어가겠습니다. 요렇게만 해도 이미 에디트 비트에 있는 건 다 보셨어요. 다 쓰실 수 있는. 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기도 합니다. 요놈들 프레스에서 보시면은 아까 없었던 요놈 set bit while key press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릴리즈 가보면 아까 그게 없죠. 그 릴리즈 set bit while press 릴리즈 여기에만 프레스 while key press도 이게 있어요.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버튼으로서의 기능 요놈이 있어요. 요놈 셋하고 똑같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셋은 누르는 그 순간에 한 번 먹는 건데 물론 계속 누르고 있으면 먹어요. 근데 이게 진짜 제대로 먹는 겁니다. 누르고 있는 동안에 계속 이라는 의미로서 인버트 비트는 순간 한 번, 리셋도 한 번, 셋도 한 번인데 얘는 계속 while이니까 계속 먹는 명령입니다. 요 놈만 따로 별도로 있어요. 다른 애들한테는 없는데 요 놈만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 놈을 이용하시면 누르고 있는 동안에 계속 기능을 먹일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도움됩니다. 일단은 이벤트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벤트였던 에디트 비트하고 스크린까지 보셨어요. 스크린하고 에디트만 하셔도 이미 뭐 사실 크게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이 나머지 잡기들이야 한 번씩 그냥 재미로 한두 번씩 써보시면 됩니다. 로그온, 로그오프 뭐 이런 거. 이 중에 그나마 쓸모 있었던 거는 이 커큘레이션 스크립트 여기서 이거죠. 셋 태그 특정 태그의 값을 넣는 것. 나머지 요놈들까지 요 정도면은 쓸만합니다. 제가 이 셋 태그까지만 설명해 드리는데 이 셋 태그는 저번 시간에 써봤죠. 임의적으로 한번 특정 태그에다가 값을 넣는 기능 프레스 시 셋 태그해서 HMI 1번에다가 뭐 10을 넣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을 넣자 라고 해서 요놈을 HMI 1번으로 등록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면 요놈을 누를 때 10이 되고 요놈을 누를 때 30이 된다. 이 정도면 이제 화면 만들고 화면 이동시키고 화면에 기능 넣고 이벤트를 이용해서 하는 거 다 배우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에 대한 이벤트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릴 수도 없고 해드린다 해도 이거 다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직접 한 번씩 해보세요. 에디트 비트 하고 그 다음에 이 스크린만 알면은 그 외에 나머지는 뭐 그냥 쭉 읽어보셔도 돼요. 캘리브레이트, 터치 스크린 이런 거 한번 눌러볼까요 제가? 이 버튼 만들었죠? 한번 해볼게요. 클릭. 심지어 얘는 기능도 안 되네. HMI 그 실물이 아니라서. 이런 것들은 실제 제품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것들이라 시스템 필요 없고 세팅도 사실 뭐 크게 필요 없고 이 셋 랭귀지는 한 번씩 씁니다. 이 언어 변경할 때 이 한 번씩 써먹거든요. 여기 있는 이놈 템플레이트 들어가시면은 이놈 들어가 보시면 이 셋 랭귀지 해서 있죠. 요놈을 이용해서 그 언어를 변경하실 수 있어요. 언어 변경하는 기능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기능적인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몇 개를 찾아보시면서 눌러보시면은 직접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 몇 개를 해보면은
필요한 기능은 뭐 대충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던 기능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기능들, 그런 것들만 알고 계셔도 사실 뭐 화면 만드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벤트는 마치겠습니다. 이번 강의 8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